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방송을 많이 한 이래로 처음 보는 장면인데 트렌드포스가 디램 가격을 올려준 사이트가 있어요. 일주일도 넘게 가격이 매일 올라요. 처음 봤어요, 저. 삼성전자는 첨단 HBM 회사? 아니, 레거시 회사. 그러니까 레거시가 잘 풀리면 좋은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지금 주가를 끌어다니는 이유가 하나가 될 거고. 네.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롱숏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삼성은 무조건 롱입니다. 6만 원이 비싼가요? 비싸지 않습니다. 각도기의 전략노트 각도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마 요즘 반도체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또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단 말이죠. 네. 바로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 육만전자 얘기부터 그냥 네. 배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팔 때냐 살 때냐 이게 지금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살 때죠. 살 때다. 살 때죠. 예. 왜냐면 6만 원이 비싼가요? 비싸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예전에 8만 원대도 왜 파냐고 이랬다가 아주 많은 분들을 골탕 먹여가지고 여기 와서 사과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지금 좋습니다고 했던 건 레거시도 좋아지는데 HBM도 될 거야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1년 넘게 지나서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자체적인 동력이라기보다도 물론 자체적인 동력 하나는 있습니다. 감산.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방송을 많이 한 이래로 처음 보는 장면인데 디램 익스체인지라고 트렌드포스가 계속 디램 가격을 올려준 사이트가 있어요. 네. 일주일도 넘게 가격이 매일 올라요. 처음 봤어요, 저.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인데, 진짜 오르네. 그러니까 지금 감산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마이크론이나 이런 쪽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대적인 이런 흐름이 됐고, 또 하나 이제 일반적인 건 이구안신. 네. 네. 외부 영향. 네. 중국의 가동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의 그 제품 판매의 양이 늘고 있다라는 점,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AMD의 그 리사수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AIL 기업 지원하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네가 보니까 딥시크하고 알리바바 QN 하는 거 보니까 이 성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되는 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들과 호환되는 기술로 잘 준비를 해서 서포트를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작년도에 AMD가 중국하고 홍콩에서 거둔 총 매출이 얼마냐면 전체 매출에서 24% 정도입니다. 네.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예. 그러네요.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엔비디아 보느라고 AMD는 죽어 있는 줄 알았지만 AMD도 놀고 있는 회사가 아니니까 계속 뭔가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걸 어디다 갖다 팔았을까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중국에 갖다 팔은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기업들은 쿠다 생태계에 들어가서 하면 가장 빠르게 램프업이 된다고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빌드업을 금방 시킬 수 있으니 당연히 엔비디아를 선호할 것이고요. 그다음 빅테크들은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당연히 돈 많은 빅테크들은 엔비디아 걸 선호할 겁니다. 그들은 속도가 문제니까. 네. 근데 이렇게 금전적으로도 힘이 좀 딸리고 규모도 적고 근데 하고는 쉽고 이런 데 대안 중에 하나는 이런 회사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하웨이나 이런 업체들은 이미 안드로이드 그 OS를 버렸습니다. 자기 자체의 OS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래요.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저도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예. 네. 이거 오래된 얘기예요. 네. 못 쓰게 했잖아요. 하웨이 네, 그렇죠. 그 안드로이드 못 쓰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쓰시는 분한테 얘기 직접 들어봤어요. 괜찮대요. 자체 OS도 물론 중국에 사시는 분이긴 하지만. 업그레이드가 또 많이 됐겠죠. 네, 그렇죠. 유저 숫자가 많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무서운 점이 그거예요. 자기네 나라가 세 개야. 내수만 잘해도 세계적 기업 될 수 있어. 네. 네. 아니 계속 말씀드려요. 자동차 생산 대수가 얼마? 1년에 전 세계 8,500만 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중국에서 생산 대수는 얼마? 3,300만 대예요. 네. 전 세계 전기차의 절반 이상을 거기서 다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라 자체가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이게 세 개예요. 나라가 세 개야.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장사 잘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죠. 네. 근데 자, 그럼 이게 AMD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쓰여질까 안 쓰여질까 보면 확률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미
AMD 매출의 25% 가까운 게 거기서 매출이 나고 있으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작년에 그러면은 HBM 어디서 팔았을까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한테 팔은 거 별로 없잖아요. 예. 네. 근데 팔았잖아요. 데이터 나오거든. HBM 팔았다고. 그럼 어디다 팔았겠어요? 물론 뭐 엔비디아의 저 약간 뭐 H20이라든가 이런 사양에 들어가긴 했겠죠. 예, 그건 근데 이게 최첨단 사양이 아니니까 눈에 안 띄고 유스거리가 안 됐을 뿐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어디 들어갔어요? 중국에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면 유추를 해보죠. 일단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은 삼성전자 반도체는 레거시의 회복, 즉 중국의 일반 제품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수요 증가가 뭔가를 견인해주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첨단 HBM 회사? 아니, 레거시 회사. 그러니까 레거시가 잘 풀리면 좋은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지금 주가를 끌어다니는 이유가 하나가 될 거고. 네. 그다음 또 하나. 이번에 딥시크 쇼크를 누가 많이 받았어요? 우리도 많이 받았지만 중국 애들도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약간 우후죽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밀어주겠다고 하는 판에? 그러니까 우후죽순 나오겠죠. 그러면 최신형 뭐 블랙웰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못 쓰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를 좀 가볍게 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있을 거고요. 가볍게 돌려도 HBM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쪽 수요는 삼성의 커버리지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변이 이제 그 뭐랄까 폭이 넓어지는 상황인 거죠. 네. 예, 거기에서의 수혜는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수급으로 제가 여기 와서 한번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공매도 얘기 나왔을 때 공매도 되면 더 좋을 거예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거 보험으로 하는 거지 순수하게 그 매도 플레이만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매수에 대한 페어 트레이딩 개념으로 그 약간 보험 개념으로 공매도를 네. 치기 때문에 공매도가 있어야 매수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이 들어와서 시장에 플레이를 하려면 공매도가 될 수 있어야 와서 플레이를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들 입장에서 그게 그라운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경기장에 네트가 깔려야 경기를 하는 것처럼 공매도가 안 되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경기장에 네트가 안 깔린 거라서 안 온단 말이지. 예. 근데 이게 그렇게 깔리니까 이제 오겠다.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 매수는 외국인들이에요. 네. 네. 예. 이거 상법은 아닙니다. 이번 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상법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외국인들은 상법 때문에 선행 매매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당했기 때문에 상법 때문에 선행 매매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말씀드린 상법 개정되면 한 4천 가는데 그건 나중에 지난주에는 4천이요? 뭐 그때 4천도 좀 많이 깎아주신 거예요. 많이 깎은 거예요. 많이 깎아서 4천이에요. 아주 보수적인 관점으로 뭐 그래도 그렇게. 지난번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네. 더 세지셨어요. 4천 그래도 들을 간다. 때마다 기분은 좋습니다. 네. 예. 아니 왜 안 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네.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네. 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기본적으로 레거시의 시황 회복, 그다음에 그 HBM의 좀 더 그 뭐라 그럴까요? 폭넓은 적용, 이런 것, 그것이 이제 삼성전자의 공간을 좀 열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고요. 옛날처럼 엔비디아 혼자 독주하는 세상이면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닐 것 같죠. 지금 분위기가 점점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는 더 외국인의 수급의 공매도 개설에 의한 외국인들의 한국 진입, 이런 것들. 그러면 자 봐보세요. 롱숏을 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롱숏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 생각에는 삼성 롱이죠. 레거시가 올라오니까. 예. 왜냐면 계속 이 현물가가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요. HBM 말고 그냥 일반 D램. 일반 D램의 최강자는 삼성이 명백하니까. 네. 예, 개수로 말하는 곳이니까, 수량으로 말하는 곳이니까 이 가격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럼 이런 상태면 당연히 레거시의 상승이면 삼성은 무조건 롱입니다. 마이크론이 네. 저기 숏이든 뭐 하이닉스가 숏이든 모르겠지만 이거는 일단 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각도기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 회복 원동력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레거시 회복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그게 이제 기업 본연의 이야기니까. 예. 예.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되게 안 좋을 거라고 봤지만 생각보다 그냥 숫자는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이제 계속 그 뭐 오늘은 뭐 젠성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거는 좀 믿지 말자고요.
그 벌써 부도소프가 벌써 몇 번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해서 젠스롱한테 물어봐서 삼성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분명히 한국계 기자가 물어본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젠스롱이 거기 안 돼요. 이러겠어요. 네, 항상 그럴 좋은 수가 얘기 없죠. 해주죠. 네, 예. 그럴 수가 없고 우리 여기 하는데 거기서 뭐 참여 가능성 있고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네 입장에는 그렇죠. 어차피 모자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주가가 올랐다라고 뭐 설명할 수는 있죠. 하루 이틀은 뭐 충분히 그럴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거에 몸매달아서는 하지 말자라는 거고 근데 왜 여기서 의문을 가지냐면 만약에 되면 이건 진짜 대박인데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우리가 계속 표현했잖아요. 원 A가 있고 원 B가 있고 이제 안 나오고 곧 나오게 될 원 C가 있는데 이게 점점 미세 공정인데 삼성은 원 B부터 원 A부터 어그러졌고 원 B는 완전 어그러졌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게 원 B를 재설계하겠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에서 젠스랑이 거기는 설계를 좀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한 얘기는 원 A로 지금 HBM 만드는데 그거 갖고 안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예. 그렇죠. 재설계하라고까지. 그러면 지금 각도기님 보시기에는 삼성전자는 지금도 어려운데 네. 그래도 주가는 괜찮을 거라고 보십니까? 레거시 규모 물량의 삼성 아닙니까? 예. 물량의 삼성이기 때문에 레거시가 돌아가면 작년도 제 논리가 이거였어요. 삼성전자는 레거시가 돌아가면 물량의 삼성이기 때문에 됩니다. 네. 이 얘기를 했는데 안 됐죠. 하반기에. 그때 우리가 했던 네. 얘기가 있죠. 이제 그 안 됐던 이유가 네. 뭐 중국이 경기 좋아진다고 하는데 맨날 안 좋고 맞아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PC도 바꾸지 않고 휴대폰도 바꾸지 않는다. 휴대폰 신형이 나와야 한다 했는데 나와도 안 바꿨죠. 네.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중국이 이구환신 한다고 이게 그렇게 바뀔까요? 네, 이구환신이 계속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 그 CPI, PPI가 올라오질 않아요. 완전 헤매고 있고 또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을 이해하실 때는 이 나라는 표가 중요해요. 우리 북한 그 사진 같은 거 동영상 보면 위대한 영도자, 네. 김일성, 뭐 수령님의 뜻스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얘네도 그건 비슷해요. 이 나라는 제가 보기엔 공산주의는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당 국가지. 여기도 근데 뭐가 있냐면 위신이 있고 명분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탑라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일단 무조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안 되면 이제 슬슬 미적미적하면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막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바꾸거든요. 그게 이번에 마윈을 비롯한 그 기업가들 만난 거예요. 공동 부유해서 밀어붙였는데 안 되는 거지. 경기가 죽어버리고 안 되니까 그 한 3년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나라인데 근데 저건 중요한 거예요. 얘네가 타이틀로 딱 걸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진핑이 그리고 전인대 이후에 나왔던 핵심이 뭐냐면 과학혁신과 소비 부양을 위해서 금융이 도와줘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학혁신이라는 건 일종의 그 신질기술력이라고 표현되는 이 일은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딥시크까지로 연결된 그 중국의 기술 기업들의 지금 굴기고 이제는 소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소비가 안 살아나요. 퍼부어도 안 살아나. 계속 퍼부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타이틀 걸었잖아요. 소비 부양하겠다고 걸었기 때문에 얘네 한번 이렇게 걸면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관시는 그냥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조금 연결이 되어서 이 레거시 쪽의 그 수요는 좋아질 거고 그게 이제 현물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물가 보다가 현물가에 더 이상 안 올라오면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것만 지켜보는 사람은 진짜인가 보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롱숏 페어를 짜야 되는데 올라오네? 그럼 이때는 삼성은 롱인 거죠. 일단 먼저 잡아놓고 숏을 어디서 칠지는 모르겠어요. 3월달 열려서 숏을 어딘가 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이종을 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 했던 게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바이오가 물론 이슈가 있었던 회사는 네. 있었죠. 네, 그 한올바이오인가 그 회사는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지? 근데 갑자기 제가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17년, 18년 그때가 어땠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돈과 매출 대비 총이익률이 최고로 나왔을 때예요. 네. 영업이익률도 최고로 나왔을 때거든요. 그때 걔네들 오르면서 다른 주식들이 싹 전멸했던 적이 있어요. 예.
갑자기 그 생각이 조금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하면 차별화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주식들이 차별될 수가 있어요. 저도 그걸 이제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가 네. 예, 둘 다 수급의 어떤 블랙홀 역할을 해버리니까 네. 예, 나머지는 어떤 이슈와 관계없이 좀 주저앉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이제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이게 외부 자금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수급 블랙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외국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가고 이래버리면 자금은 뻔한데 액티브 자금 같은 거 뻔하니까 그냥 새로운 돈을 갖다 박는 게 아니고 여기서 빼서 여기로 넘어가면 이거는 조금 차별화될 수도 있겠는걸? 그런 걱정이 있죠. 네. 그 SK 하이닉스는 확실히 작년까지는 엔비디아랑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헷갈려요. 한국장을 보고 있으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니까 좀 헷갈리긴 하는데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네. 이 흐름이 미국을 팔고 한국을 사는 비미국을 사는 그 흐름이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시 어느 순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미국 반도체 주가 저렇게 빠지는데 한국 반도체가 얼마나 오르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출도는 중국이죠. 중국의 반도체 자생률? 자금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지금은 제 기억은 옛날 기억이긴 합니다. 옛날 네. 데이터예요. 20%가 안 돼요. 자금률이. 네. 걔네 나라 그래서 수출 1등이 뭐예요? 석유, 화학. 2등은 반도체예요. 자금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들이 자꾸 저거 신질 생산률하고 막 돈 갖다 퍼붓는 게 갖다 퍼부어서 예를 들어 한 3나노, 4나노까지만 성공을 하면 자기네가 다 쓸 거예요. 걔네는 수출을 할 필요가 없어. 지네들이 다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입장이니까 계속 퍼부어도 되는 거지. 어차피 자기네가 써야 될 거니까. 그 정도니까 그 중국이 잘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그 빅테크하고 결이 좀 다른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 수요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가장 중요하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가보면 팔 때냐 살 때냐로 봤을 때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 당연히 살 때다. 네. 네, 뭐 관심 없잖아요. 작년에는 관심 많았거든요. 네. 관심 딱 정말 신기하게도 거의 모두가 버리는 바로 그 시점 51,000원부터 반등을 시작하는데 51,000원의 제 기억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물린 분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얘기해도 그냥 그래요.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이미 다 포기했어요. 항상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하면 올라요. 열광하면 휘청휘청하는 거고.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환율도 한번 묶어서 여쭤볼게요.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환율 안 좋단 말이죠. 네. 이게 지금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이번에 금리를 왜 내렸는지 제 입장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긴 했습니다만 금리 내려서 지금 경기는 안 살아나고 환율은 떨어지고 약세고 환율은 약세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뭐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번 시즌 2025년 시즌에서 환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건 뭐니 해도 무조건 금리였어요. 자, 지금 유로 원이 얼마입니까? 거의 1,600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네. 그건 유럽이 잘해서 경기 물론 주가는 좋아요. 근데 유럽 경기가 좋은가요?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요? 결국 재무장 그리고 재무장의 필요를 위한 채권 발행 그리고 채권 발행을 위한 부채 한도 완화 이게 근데 엄청난 일이잖아요. 뭐 다 잘 아시는 이미 다 아시는 얘기긴 합니다만 한 번 더 혹시나 해서 반복을 하면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 경험을 해가지고 이 돈 찍어내는 거에 대해서 경기를 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오죽 경기를 했으면 헌법에다 명시를 했어. 빚지지 마라. 아니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헌법에 빚지지 마라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재정 관리를 가장 타이트하게 하는 나라죠. 이거 이번 25년도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예요. 뭐 트럼프가 하고 뭐 해서 이렇게 기인이 되긴 했지만 트럼프가 무슨 관세를 하고 이것도 큰 사건이긴 하지만 진짜 세계사적으로 보면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거가 제일 큰 사건입니다. 독일이 돈 푼다. 아니 독일이 부채를 발행하고 재무장을 하는 이런 상황과 부채 한도를 녹여버린 이 사건 이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유럽에서 채권이 얼마나 많이 나올 거냐. 그럼 이거는
세계 지정학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건 진짜 완전 이제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예,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거 덕분에 얘네가 채권 많이 발행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금리 오른 거고 그래서 그게 유로화를 밀어붙이면서 달러 약세를 만든 거 아닙니까? 네. 물론 트럼프가 이걸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달러 약세 원하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서 보듯이 금리가 내려가는 달러는 약세고 금리가 올라가는 유로는 강세였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내렸잖아요. 약세죠. 예. 예, 그 영향이 큽니다. 근데 수출 기업들은 괜찮죠. 예,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워낙 약세가 나쁠 건 없죠. 그러면 그 짧게 하이닉스 전망도 예, 조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요국의 통화 정책들이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하이닉스요. 예, 그 하이닉스는 그나마 지금 봐서 보면 되게 다행인 게 거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기대감도 없었어요. 엔비디아는 거품은 없었습니다만 기대감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33에서 44배 막 이런 얘기 엄청 네. 드렸잖아요. 이익 대비.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이 분위기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사라지면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던 게 좀 떨어질 것 같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하이닉스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로 돌아가서 TSMC로 돌아가서 폭스콘으로 돌아가서 연결된 기업들의 상황들을 보면 25년도 상황 매우 좋습니다. 예, 그거는 폭스콘 그 서버렉을 만드는 폭스콘의 얘기를 보면 1분기 실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네 역대 최고야. 그럼 설치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설치를 많이 하려면 CPU 칩셋을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고, 네. GPU 칩셋을 GPU 칩셋 많이 만들었다가 HBM 많이 써였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 그건 또 그 엔비디아도 블랙을 없어서 못 판다는 거고, 네. 캐퍼 부족으로 여기까지밖에 못 판다라는 거잖아요.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엔비디아가 만약에 블랙웨어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매출이 더 늘어났을 거예요. 예, 비중도 더 늘어났을 거고 못 만들어서 그 정도고 TSMC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고 있고 자 그렇다면 하이닉스의 실적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멀티플 계속 줄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빅테크한테 지금 통하는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너무 좋은데 옛날처럼 45배, 50배 줄 수 있어? 이상한 걸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가 그 하이닉스는 그런 기대감 작성이 안 돼 있었으니까 얘네는 그냥 실적 대비 주가만 받으면 돼요. 그럼 지금도 오를 공간이 많아요. 실적 대비만 받으면 지금 올해 예상이 그 29조 영업이익이지 않습니까? 10배면 290조잖아요. 예. 공간 많아요. 물론 290조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 그러니까 이쪽은 바람이 꺼지면서 높은 멀티플 부여를 못 받을 수 있으나 하이닉스는 높은 멀티플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귀염둥이나 인기 연예인으로 취급받는 적이 없어가지고 뭐라 그럴까 그 출연료가 떨어지지 않는다. 받던 출연료만 받아도 된다. 뭐 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여전히 뭐 쉽게 말하면 여전히 저평가. 그러니까는 네. 이제 삼성보다는 세게 못 올라갈 수는 있지만 네, 네, 네. 레거시가 좋아지면. 네. 근데 뭐 이익 대비 주가 흐름으로 봐서는 뭐 얘네가 무너진다고 같이 무너져야 된다. 뭐 영향 받겠죠. 네. 영향 받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여기에서부터 떨어지는 애들이고 얘는 여기 있었으니까 네, 네. 이만큼 떨어지면 안 떨어질 수는 없지만 조금 떨어지겠죠. 네,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일단 네. 뭐 숫자가 보여주고 받쳐주고 있으니까 뭐 큰 네. 걱정은 없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질문하시기 전에 미국 얘기를 해야 되네요. 예. 미국이 지금 이게 아주 재밌는데요. 핵심은 저는 이거예요. 오늘 그 FMC에서 핵심은 QT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네.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왕창 국채, 줄입니다. 네, 왕창 국채 왕창 줄입니다. 네. 국채 걷어들이는 거. 그러면 200억 달러를 월 덜 뽑아내는 거예요. 시장에서.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시장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나머지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상태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네. 나머지는 다 상태 보고하겠다. 근데 상황이 썩 좋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뜨겁고 그리고 경기는 하강 위험이 좀 커졌고 고용도 위축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핵심은 지금은 괜찮으니까 난 가만히 있을래. 그래서 상황 봐도 결론이 조금 그림이 나오면 그때 움직일게. 이거니까 몇 개월 동안 금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지표 나온 것들 살펴보시면 이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수입 물가 같은 거 보시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관세 본격적으로 작동 안 했거든. 관세 작동하면 수입 물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그럼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거죠. 어떻게 되겠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태에서는 연준이 보고할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데 어떻게 금리를 내리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돈 뽑아내던 거 안 뽑아내겠다 했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연준은 오히려 이제 공간을 좀 만들어 줬어요. 이 공간을 만들어서 그래 내 공간 만들어줬으니까 여기다 볼을 좀 넣어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해줬는데 문제는 스캇 베센트의 발언을 보면 강경하다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이게 이제 믿음의 차원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스캇 베센트 얘기 들어보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견고하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기존의 미국 정부가 기록했던 과도한 재정 지출을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미국 경제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경기 나쁜 거는 바이든이 풀어놓은 거고 이게 지금 얘네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바이든과 민주당의 미국은 미국을 썩게 만들었어. 이거 우리가 회생시켜야 돼. 회생시키는 과정에서의 아픔은 있을 수 있어. 네. 근데 이게 하늘에서 부여받은 사명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의 그 보수 기독교 그리고 근본적 기독교주의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를 거의 메시아급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든 해도 알겠습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럴걸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강력해서 밀어붙일 수 있어요. 미국 행정부가 밀어붙일 수 있고 밀어붙일 것 같아요. 초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연준에서는 공간 좀 열어줬지만 긴축 좀 덜하고 이렇게 했지만 얘네들은 계속 그럴 거거든. 물론 이제 스캇 베센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관세는 조정이 된다고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관세를 안 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죠. 하긴 할 것 같잖아. 하는 건 분명히 보이죠. 네. 하고 나서 니고시에이션이잖아요. 지금요. 그럼 어디 지점에서 니고시에이션을 할 건데 얘들이 그럼 모르겠다는 거죠.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예요. 일단은 한번 충격으로 받아들인 거야. 나스닥 12% 하락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주사 하나 넣어준 거야. 너 덜 뽑았을게. 네. 자, 알았어, 조금만 뽑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몰핀 한 대 맞은 거지. 그러면 이건 반등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네. 미국 행정부는 계속 할 거야. 이래야 고쳐. 이래야 너희 병이 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뉴욕 증시는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제가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렸나요?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 예, 애매하다. 네. 애매한. 긍정적으로 해주려고 연준이 노력은 하지만 네. 그러니까요. 한계가 있죠. 한계가 네.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한계가 있죠. 근데 만약에 행정부의 이 흐름들이 강경하게 조치를 계속해서 진짜로 데이터 값이 이상하게 나오면 골치 아픈 거죠. 네. 우리 증시는 어떨까요? 우리 증시는 지금 독자로 가지 않습니까? 따로? 네, 상법 개정만 해주면 우리 완전히 독자로 갈 수 있습니다. 딴 나라로. 딴 세상처럼. 사실 이제 네. 달러 자산과 비달러 자산을 올해 연초부터 많이 얘기를 네. 했고 실제로 비달러 자산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한국 증시가 더 좋은 건데요. 네. 그러면 중국 증시가 좀 좋아야 또 한국 증시도 이런 흐름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네. 중국은 좋게 보십니까? 중국은 지금 중국 그 투자하시는 분들 지준율 도대체 언제 내려갈 거냐 이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민은행장이 내린다고 했는데 안 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준율까지 내리면 확실한 완화 시그널.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은 긴축 시그널에 들어가 있는 긴축 사이클이고요. 네. 완화 사이클이에요. 중국은 완연한 완화 사이클이고 그거는 한국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고 한국도 완화 사이클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미국의 완화 사이클일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기억나시잖아요. 긴축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박살난 게 2022년. 긴축이 끝났다고 했을 때 랠리를 뽑은 게 23년, 24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큰 틀에서 보면 여기는 긴축을 풀 줄 알았는데 멈춘 상황이고 그리고 긴축을 이제는 곧 풀겠지 했는데 그게 늘어지니까 지금 10%가 빠지는 거고 예. 여기는 이미 완화 사이클이고요. 예, 그 차이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